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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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창한 봄날이네요. 봄날이라 사람들이 외부로 많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오미크론 확진자 숫자가 사상 최대인 것 같아요. 감기보다 못하다고 하지만 걸리면 일주일씩이나 감금을 당해야 하잖아요. 자가격리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더니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등 예방수칙 잘 지켜서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SNS 활용 제 4주차죠. 4차 산업혁명의 꽃 블록체인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자, 가시죠. 강의 진행에 앞서 지난주 과제물에 대한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과제물은 레벨 테스트였죠. 컴퓨터 성능을 측정하는 단위, 사칙 연산, 쭉 레벨 테스트를 했는데, 레벨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과제물에 대한 평가는 모두 만점인 20점을 드렸습니다. 20점을 드렸으니까 물론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점수를 안 드렸어요. 제출한 학생에 대해서 20점 만점을 다 드렸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자기가 20점이 안 됐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래서 과제물은 피드백은 별거 없을 것 같아요. 이어서 자, SNS 활용 제3장 4차 산업혁명의 꽃 블록체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화폐에 대해서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화폐. 갑자기 블록체인 얘기를 하는데 왜 화폐 얘기를 하느냐. 연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화폐는 뭐예요? 화폐는 사람들은 자급자족 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생산력이 점차 향상되면서 사용하고 남는 물건들을 서로 교환하게 되었고, 물물 교환이 빈번해지자 서로가 원하는 물건의 종류, 품질, 양 혹은 운반상에 불편함이 느끼다 보니까 교환에 필요한 중간 매개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제 화폐라는 게 생겨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폐는 그 기능이 있잖아요. 요런 게 있으면은 화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지불의 기능입니다. 원하는 상품이나 용역, 재화를 구입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지불의 기능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 척도의 기능이라 그래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러면 화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가치 저장의 기능. 그리고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가치 교환의 기능. 이 화폐의 기능은 지불의 기능, 가치 척도의 기능, 가치 저장의 기능, 가치 교환의 기능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 이 네 가지가 모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기능이 있으면 화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폐의 재료는 이거면 좋겠죠, 그렇죠? 접근이 용이하고 그 양이 충분하고 내구성이 길고 대체성이 있고 쉽게 소지가 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대상, 요걸 갖다가 화폐 재료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 화폐의 재료 원하는 것 중에서 이 조건들을 가장 많이 만족을 시켜줬던 게 바로 금은동입니다. 금은동. 그래서 세계 최초의 주화가 나왔는데
주화는 요걸 갖다가 세계 최초의 주화라고 얘기해요. 일렉트럼 코인이라고 하는 건데, 기원전 600년 전 이리디아 왕국에서 만든 건데요. 금과 은을 합금을 시켜가지고 강낭콩 크기, 휴대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강낭콩 크기만하게 만든 게 최초의 주화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화폐의 기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요, 이런 실제 보이는 화폐보다 더 개념적인 화폐, 무슨 얘기냐면, 자, 화폐는 기록이다. 재밌는 얘기인데, 자, 점토판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흙판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요. 기록. 거래하던 물건을 점토판에 표시한 기록을 해놓게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어떤 기록을 해요? 추수 때 일정 보리를 누구는 누구한테 받는다. 이 점토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한테 추수할 때 보리 50kg를 받는다. 이렇게 되면은 요것도 이제 원래는 빌린 물품에 대한 언제까지 갚으라는 거래 기록인데, 이걸 이 점토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보리 50kg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 기록 자체가 화폐로 통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어서 화폐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화폐는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그렇죠? 1만원짜리 지폐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그 종이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종이가 1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화폐로 통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폐는 약속이면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마존에 있는 원주민의 돈을 원주민이 가지고 왔어. 그러면 그게 한국에서 가치가 있나요? 원래 아마존에서는 가치가 있지만은 한국에 오면은 한국에서는 그 가치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걸 화폐로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화폐라는 거는 그 자체로서의 가치가 아니고 그 공동체가 신뢰하고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가치를 갖는 게 화폐라고 하는 거죠. 자, 화폐는 이렇게 형태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보리, 밀, 조개 껍데기, 동물 이빨, 돌 이런 걸 화폐로 썼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생겨요. 내구성이 없겠죠. 밀, 조개 껍데기 내구성이 없잖아요. 그죠? 동물 이빨 그것도 좀 일관성도 없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만든 거예요. 엽전, 동전 등 금속 화폐를 만들었는데, 일렉트럼 코인도 그래서 만든 거죠. 내구성은 있는데 휴대가 불편한 거예요. 엽전 한 100량, 200량 들고 다니려면은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완해서 나온 게 지폐라고 하는 건데, 내구성은 떨어지겠지. 잘 찢어지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이제 지폐는 휴대가 굉장히 편하죠. 이제 보리, 엽전, 지폐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인터넷이 발달한 지금은 전자화폐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죠. 전자화폐는 뭐예요? 들고 다닐 필요가 없고, 가장 현금 화폐에는 잔돈 거스러주고 이런 게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자화폐 같은 경우는 잔돈이 없고 변질이나 파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전자화폐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중립적인 제3자가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뭐 카드 같은 거 쓰실 때 삼성카드, LG카드 이런 건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쓸 수 있지만은 경호카드 제가 만들어서 그러면은 여러분 신뢰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화폐는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어요.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1세대 화폐, 2세대 화폐, 지폐돈, 3세대 화폐, 온라인을 이용한 신용카드가 3세대 화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점토판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이 돈이 아니라 돈이라고 하는 거는 기록인 것 같아요. 기록. 서론이 조금 길어졌는데 여러분들 아주 재밌는 얘기 한번 할게요. 자, 21세기 화폐는 어떤 게 화폐냐 보자고요. 여러분이 10억이 있다. 그 같은 얘기인가요? 네. 10억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내가 5만원권 2만 장을 갖고 있다. 내 지갑에 이게 들어가 있다. 그게 10억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겠죠. 그럼 어떤 게 10억이 있는 건가요? 이게 여러분들이 10억이 있는 거 아닐까요? 내 은행 계좌에 잔액이 요렇게 찍혀 있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10억이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떤 게 10억 있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없겠죠. 5만원권을 2만 장을 갖고 있는 사람, 모르겠다. 금고에 넣어놓고 있는 사람, 부정부패 뭐 이런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10억이 있다는 얘기는 은행 계좌에 이게 10억이군요. 그렇죠? 10억이 찍혀 있다. 이렇게 바로 10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재미없는 서론을 길게 얘기했는지 여러분들 블록체인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서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같이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컴퓨터의 4대 구성 요소, 화폐 이야기를 하다가 왜 또 컴퓨터의 4대 구성 요소를 하는지 쭉 들어보시면 이해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컴퓨터의 4대 구성 요소라고 들어보셨죠? 어떤 거예요? 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저, 데이터. 이거를 컴퓨터의 4대 구성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요 컴퓨터의 4대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저, 데이터. 여러분들은 뭘 선택했는지 모르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컴퓨터의 4대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가 아닐까요? 왜 데이터일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슈퍼컴퓨터가 2대가 있는 거 아시죠? 슈퍼컴퓨터 2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상청이에요. 기상청.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 슈퍼컴퓨터가 제일 좋은 거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가 있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가 없으면은 하드웨어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기상청에 있는 슈퍼컴퓨터는 하드웨어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소프트웨어가 가장 많은 컴퓨터는 어떤 거일까요? 제가 볼 때는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
스마트폰 관련된 소프트웨어는요, 지금도 막 만들어지고 있고, 그 만든 게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하드웨어도 좋고 스마트 소프트웨어도 좋은데, 중요한 건 그걸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유저들이 많아야지만 좋겠죠. 그런가요? 이 유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하드웨어를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하겠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기상청에서 엄청나게 비싼 하드웨어를 돈을 들여 사고, 거기에 정말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 노력한 결과는 뭐예요? 노력한 결과는 결국 데이터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어떤 데이터? 한반도를 지나가는 태풍이 이렇게 갈 건지, 이렇게 갈 건지, 요렇게 비껴갈 건지, 요걸 알아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비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저들이 있는 거 아닐까요? 결국은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이 데이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데이터. 자, 여러분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내가 10억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10억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5만원권 2만 장을 내 지갑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10억이 있다는 얘기는 은행 컴퓨터에, 은행 하드웨어 안에 데이터로 박경호 10억 이렇게 써 있는 게, 그게 제가 10억이 있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의 4대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데이터.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블록체인 강의 서론이 너무 길어졌는데,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블록체인이 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블록체인이 뭐냐라고 이제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블록체인에 대한 정의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블록체인에 대한 정의를 아주 명쾌하게 한 내용이 있어서 그걸 제가 캡처를 떴습니다. 자, 블록체인이란 뭐다? 블록체인이란 P2P 네트워크 상의 노드의 수만큼 복제되어 분산 저장되어 있는 암호화된 공개 거래 장부가 블록체인이다. 저는요,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블록체인을 기가 막히게 정의를 했을까?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정말 화가 났던 건 뭐냐면요, 이 정의는 P2P 네트워크 상에 있는 공개 거래 장부라는 그 한글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P2P 네트워크가 뭐고, 노드의 수가 뭐고, 복제는 알겠다. 분산 저장됐다는 게 뭐고, 암호화됐다는 게 뭐고, 공개 거래 장부가 뭐냐? 정의는 알겠는데 이 정의의 뜻을 모르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정의에 대한 뜻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P2P 네트워크 상의 노드의 수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배우셨잖아요. 서버 베이스드 컴퓨터. 이게 마스터가 있고 슬레이브가 있는 거, 이걸 갖다 서버 베이스
컴퓨팅 환경이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서버 베이스 컴퓨팅 환경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있는 사람들은 서버에 있는 내용을 보는 거, 네이버, 페이스북, 구글, 카카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서버 베이스에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P2P라 그래요. P2P, 피어 투 피어라 그래가지고 누가 마스터고 누가 슬레이브가 아니라 다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어요. 얘가 다운을 받을 때는 얘가 마스터가 되는 거고, 역으로 얘가 이 데이터를 주면은 얘가 마스터가 되는 거고 얘가 슬레이브가 되는 거죠. 다 동등한 조건이에요. 동등한 조건. 그걸 갖다가 P2P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있는 노드의 수라고 하는 거는 이 컴퓨터의 숫자입니다. 컴퓨터의 숫자, 연결된, 내가 사용하고 있는 P2P 네트워크가 있는데, 우리 토렌토 같은 거 많이 다운받잖아요. 그것도 P2P 네트워크잖아요. 그 P2P 네트워크 상에 있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수, 그게 바로 노드의 수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해되겠죠? P2P 네트워크 상에 있는 노드의 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럼 이어서 이걸로 가보자고요. 복제되어 분산 저장되어 있는 암호화된 공개 거래 장부. 자, 복제되어 분산 저장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요, 똑같은 파일이, 똑같은 데이터가 계속 복제돼서 그 P2P 있잖아요. 그 컴퓨터에 그 P2P 노드에 다 복제가 되어 있는 거야. 여기 있으면 여기도 있고, 여기 있으면 여기도 있고, 여기 있으면 여기도 있고. 그래서 한 곳에만 보관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여러 개가 같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암호화된 공개 거래 장부라는 건 뭐냐면요, 암호화됐다는 얘기인데, 암호화라는 건요, 여러분들 요 주소 보이시죠? 여기 http convert-string.com/co/hash/sh256 요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인터넷 주소창에 한번 쳐보세요. 그럼 요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암호화됐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여기다가 글을 써요. 박경호 10억 이렇게 해서 해시코드를 생성한다고 이렇게 엔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박경호 10억이라는 글자가 요렇게 나타납니다. 요렇게. 이걸 보고 이거를 박경호 10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글자는 이렇게 만드는 거 되게 쉬워요. 근데 이 글자 가지고 이게 박경호 10억이라는 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슈퍼컴퓨터 500대가 돌려도 여기서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는요 50년을 계산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를 해시 함수라고 얘기해요. 해시 함수. 이 해시 함수는 재밌는 게요, 여기다가 내가 글자를 하나를 써도 이만큼 글자가 생겨나요. 내가 글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많은 글자를 써요. 이렇게 많은 글자를 써가지고 해시코드를 생성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요만한 글자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이 글자를 만드는 거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암호화됐다는 거는 요런 글자가 장부상에 찍혀 있다는 얘기예요. 장부상에 찍혀 있는데 이 글자가 이런 글자라는 건 모른다는 거죠. 그걸 암호화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도 컴퓨터, 여기도 컴퓨터, 여기도 컴퓨터, 여기도 컴퓨터 많은데 장부를 하나 만들었어. 장부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장부를 만들자마자 10분 이내에 다 다른 컴퓨터에게 복제가 되는 거야. 이 장부가 이렇게. 장부가 돼.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어. 가지고는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글자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무리 봐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거죠. 박경호 10억. 나는 이거를 알고 싶은데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이렇게 글자가 써 있습니까? 그래서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얘를 가지고 얘를 찾아낼 수 있는 공개 키, 개인 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키를 가진 사람만 이 박경호 10억이라고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다른 사람도 그 데이터를 갖고 있어. 다른 사람도 또 그걸 갖고 있어.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다른 사람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다 보면 안 되니까는 그거를 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만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암호화되어 있어요. 암호화. 그러니까 실제 박경호 10억 이렇게 쓰여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쓰여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이렇게 써가지고 저장이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걸 갖다가 볼 수 없는 사람은 정확하게는 이제 키라 그래요. 키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A1, D1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걸 갖다가 박경호 10억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암호화된 공개 거래 장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으면 다시 한번 원위치해 보겠습니다. 자, 블록체인이란 뭐다? P2P 네트워크 상에 노드의 수만큼 복제되어 분산 저장되어 있는 암호화된 공개 거래 장부를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해됐죠? P2P 네트워크. 마스터 슬레이브가 아닌 동등한 자격을 가진 네트워크 안에서 거기 있는 컴퓨터의 수만큼 데이터가 복제돼서 분산 저장되어 있는 암호화된, 아무나 볼 수 없어요.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키를 가진 사람만 그걸 볼 수 있는 공개된 거래 장부가 블록체인이다. 그러니까 장부가 블록체인이잖아요. 블록체인은 딴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장부잖아, 장부. 블록체인이 어떻게 암호화폐가 되냐? 내가 돈이 10억이 있다는 얘기는 뭐라 그랬어요? 은행 계좌에 10억이라고 찍혀 있다. 그게 내 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블록체인은 이런 장부예요, 장부. 이런 장부.